오늘은 과천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러 왔습니다. 자, 우리가 2년 정도 보유 생각하신다라고 하시면 이제 서서히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아요. 9월 추석 이후로 대출 규제 때문에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죠. 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가격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냥 거래량만 좀 줄어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매 아파트 낙찰되는 거 보면 어때요? 여전히 높죠. 네.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수도권 아파트 단지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입찰하시는 분들 낙찰 가격을 보잖아요. 이게 단기 투자로 들어오진 않아요. 적어도 2년 정도 보유 생각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 목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입찰 보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폐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 1, 2월 때 한참 추울 때 그 아파트 보러 가면서 이제 서서히 아파트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때 유튜브 보니까 어때요? 반응이 없었죠. 그러다가 3월부터 조금 움직이면서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뭐 6월, 7월, 8월 거래량이 살아났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전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네, 이 타이밍만 지켜보다가 놓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거래량이 살짝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가격이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5년, 26년 어때요?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돼요? 2년 보유할 목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 2년 보유할 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이미 아파트 가격들이 괜찮은 입지들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러 온 겁니다. 오피스텔이라서 단점도 있긴 하지만요. 또 오피스텔이라서 명확한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오피스텔은 그냥 업무용 오피스텔이 아니에요. 뭐예요? 주거용 오피스텔. 방이 3개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물건이 어디에 있어요? 과천에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과천에 나와 있고 바로 아래가 과천 정부청사역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걸어오면 뭐가 있어요? 뭐가 보입니까? 소방서랑 경찰서가 보이죠. 네. 그 사이로 굉장히 큰 건물이 하나 보이죠. 저희가 오늘 경매 나온 물건이에요. 과천 힐스테이트 중앙. 힐스테이트면 아파트인가요? 오피스텔도 줘요. 아. 뭐 아파트만 짓는 브랜드는 아니고요. 오피스텔도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오피스텔이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역에서 걸어 나온 게 몇 분이에요? 한 30초? 네, 30초.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길어야 한 3분 정도?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상업지구에 있어요. 거의 다 역세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큰 장점이 또 있는 거죠. 굉장히 가깝죠. 네. 그리고 오늘 물건 어때요? 이 사이에 소방서도 있고 경찰서도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안전합니다. 만약에 막 화재가 났다, 그리고 뭐 도둑이 들었다라고 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강 PD님은 이 과천에 처음 와보는 거죠. 네. 점심시간이라 지금 과천 청구청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커피를 들고 향하고 있는데 잠깐만 우리 피해서 위에서 조금만 얘기를 하고 가죠. 네. 우리 강 PD님이 과천에 또 처음 왔기 때문에 과천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네, 궁금해요. 아이고, 서울대공원 안 와봤어요? 네, 안 가봤습니다. 네, 과천의 인구가 지금 8만 5천 명이에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지금 경기도의 웬만한 도시보다는 인구가 굉장히 작죠. 네. 8만 5천 명이에요. 작은데 여기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과천이? 서초구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랑 굉장히 가까워서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서초구랑 여기랑 아파트를 비교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서울은 서울이고 경기도는 경기도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과천의 아파트 평균 평당가가 그래도 5,500이 넘어가요. 평단가가요? 네. 그런데 서초구는요, 또 7,500 정도 되죠. 아. 거의 2,000 정도 차이 나죠. 그런데 이 서초구를 동별로 한번 뜯어보면 어때요? 어디가 가장 비쌀 것 같아요? 반포동. 반포동은 지금 평당가가 1억. 아. 그다음에 뭐 잠원동이나 서초동은 또 비쌀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 과천이랑 방배랑 비슷해요. 그리고 이 서초구에 있는 뭐 양재동이나 내곡동은 오히려 과천보다 가격이 빠져요. 아까 경기도는 경기도고 서울은 서울이라고 했는데 어때요? 가격이? 과천이 굉장히 높죠. 네. 근데 방배는 이해가 되죠. 방배가 최근에 DH 방배 평당 분양가가 6,500에 분양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전용 84 기준으로 얼마예요? 한 22억 정도 한 건데 네. 과천도 최근에 분양한 데가 있어요. 프레스티어 자이. 이게 전용 84가 얼마였을까요? 여기도 22억이었어요. 전체 평균 평당가가 한 6,300 정도. 그런데 사람들이 몰렸을까요? 안 몰렸을까요? 몰렸을 것 같습니다. 네. 경쟁률이 58대 1. 와, 과천인데도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천 이 정도 가격? 이 정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비싼 게 아니라 이 정도 한다라고 대부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까지 엄청 치열했겠죠. 그래서 이 과천이 이 아파트 가격들이 올라간 게 거의 다 이제 재건축해서 올라가서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거죠. 신축들이 많겠네요. 그쵸, 이제 신축들이 많아지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건 그만큼 과천의 입지가 괜찮다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 물건 힐스테이트 굉장히 잘 보이죠? 네.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그때 삼성에 있었던 이제 오피스텔하고는 조금 느낌은 다를 것 같아요. 네, 달라요. 그거는 뭔가 아파트 단지의 느낌이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두 동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약간 주상복합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직접 가서 한번 보시죠. 네. 눈에 보이는 만큼 확실히 실제 거리도 어때요? 가깝습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주상복합 느낌이 난다라고 했잖아요. 네. 확실히 아래 1층, 2층은 상가로 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상가도 그렇고 오늘 물건도 어때요? 굉장히 새 거죠. 네. 이게 2022년도에 11월에 입주를 했어요. 그럼 만 2년밖에 지금 안 된 거잖아. 네. 굉장히 새 거죠. 아래 상가 느낌도 요즘 느낌의 상가잖아요. 그렇죠? 오, 가까이서 보니까 더 좋은데요. 그래요? 그럼 과천은 인구가 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인구가 그 지식산업센터 때문에 인구가 좀 늘었어요. 원래는 한 5만 명, 6만 명이 조금 안 됐었는데 네. 괜찮죠. 그리고 여기가 출입구네. 상가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식당도 있고 복호도 요즘 많이 보이네요. 인기 있나? 이따 한번 사 먹어봐야 되나요? 또 검단 아닌가요? 검단에 있었죠. 네. 기억하시네요. 그냥 확실히 뭐 정원이나 이런 느낌은 아예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게 아래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외부인 출입이 잦은 건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뭔가 아파트 단지는 우리들만 이렇게 사용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아래 조경도 잘 돼 있고 나무도 심겨져 있고 산책하기도 괜찮은데 여기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대신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이제 중앙공원이 있어요. 산책할 때는 아마 중앙공원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와, 여기가 복잡하네요. 여기 근처에 정부청사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12시 반 정도 됐죠. 네. 하필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 많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지금 와 있어요.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이 전용 84거든요. 근데 아파트 전용 84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달라요? 네. 아파트는요, 서비스 면적이 있어요. 전용 5구면 평수로 따지면 18평이잖아요. 근데 서비스 면적이 있기 때문에 실 면적은 거의 한 25평. 그러니까 발코니를 지금 다 확장을 해버리잖아요. 아. 그래서 실제 면적은 더 큰 거죠. 네. 그리고 전용 84는요, 원래 25평이죠. 근데 확장을 하면 거의 33평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실면적이. 근데 오피스텔은 없어요, 서비스 면적이. 그래서 전용 84다라고 하면 그냥 딱 그대로 25평인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전용 84랑 오피스텔 전용 84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피스 전용 84는 약간 아파트의 전용 5구? 5구보다는 살짝 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딱 25평인 거죠. 오피스텔은 실내 내부를 꼭 봐야겠네요. 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내부를 봐야 되는데 소유주가 살고 있고 아. 지금 내부 진입이 좀 쉽지 않으니까 우리 부동산 한 군데 통해서 내부를 좀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쵸? 네. 여기가 주출입구인가 보네요. 힐스테이트 딱 멋있게 써있죠. 아, 저희 경매정보지 또 안 읽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건물에 빠져 있다 보니까 경매 정보지를 자꾸 놓쳐요. 잠깐 좀 볼게요. 자, 오늘 물건은요, 과천시 중앙동 힐스테이트 과천중앙이에요. 이름 꽤 기네요. 네. 근데 건물 면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25평, 전용 84. 감정가는 9억 9,700에 나왔습니다. 네, 현재 한 번 유찰돼서 최저 매각 가격이 7억 9,700만 원대 경매가 진행 중이에요. 오, 꽤 비싸네요. 비싼가요? 그리고 권리사항을 보시면 22년 12월 21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리고 현재 소유자가 살고 있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도 특이사항은 없어요. 근데 이 소유자가 이게 신축 분양을 받았던 것 같아요. 19년도에 8억 9,800의 분양을 받아가지고 지금 22년도에 잔금을 내고 들어왔어요. 근데 대출을 90%나 받았어요.
와. 그리고 이 물건을 받고 나서 벤츠 차 한 대 사신 것 같아요. 아, 벤츠 차량을 사실. 왜냐하면 압류가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에서 압류가 지금 걸려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뭐 이자도 지금 못 내고 계시고 벤츠에 어떤 또 이자도 못 내고 있다 보니까 압류가 걸려 있고 또 근저당이 잡혀 있어서 은행에서 원금이든 이자든 못 받고 있으니까 이미 경매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어쨌든 우리 부동산 한 군데 들려보시죠. 네. 아마 볼 수 있는 물건을 돌아보죠. 몇 군데 돌아다니면 있겠죠. 네, 가시죠. 엘리베이터가 두 대 있는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안쪽에도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또 이쪽에 들어가면 저쪽에도 엘리베이터가 동일한 구조로 두 대랑 비상용 엘리베이터까지 총 6대 있어요. 엘리베이터 크기는 굉장히 커요. 괜찮죠? 네. 넓고 쾌적하고 보면 이 가운데 뚫려 있어가지고 또 시원한 느낌이 있네요. 19층에 오면요, 지금 현재 여기 있어요. 여기 1호부터 빌딩 둘러서 14개 호실을 이렇게 한 층에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14호잖아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저희는. 그래도 복도가 굉장히 밝아요. 네. 애기들도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유모차가 2대, 자전거도 1대. 너무 좋은데요? 쾌적해요. 원룸형 오피스텔이 많다라고 하면 이런 쾌적한 느낌 안 나와요.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맞아요. 3룸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쾌적하죠, 확실히 복도도. 네. 그리고 층고 높죠. 이게 방에 있는 층고랑 비슷할 거예요. 물건이 1914호. 이게 또 장점이 있다, 그죠? 여기를 개인 복도 공간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전거도 둘 수 있겠는데요. 자전거 놓고 유모차도 놓고 여러 가지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쪽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뷰는 없지만 우리가 102동이고 바로 옆에 101동이 붙어 있어서 이쪽 방은 벽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 면은 지금 뻥 뚫려 있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어서 청계산이 그냥 그대로 다 보일 것 같아요. 오, 저기 서밋 스카우 라운지예요? 예. 와. 저게 또 이제 대단지 아파트 장점이죠. 뭐 저렇게 라운지가 있어요? 서밋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24층이죠. 이 집은 아직 2년이 지났는데 입주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상을 한번 올라가 보려고 제가 24층에 좀 왔는데 혹시 잠길까 봐 저희가 좀 무서워서 열립니다. 잠깐만 있어 보세요. 네. 예. 밖에서 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저번에 강남에 가서 밖에서 못 열어가지고 비상 장치를 설치하고 왔었는데 옥상 출입문은 비밀번호를 눌러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도는 다 해봐야죠, 그렇죠?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2개가 있어요. 위에가 걸리네요. 누르지 않으면 못 나가나 봐요. 아이고, 아쉽게도 옥의 정원을 저희가 좀 보려고 했는데 못 보고 내려갑니다. 입주민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네요. 그리고 밝다. 갑자기 24층으로 오니까 귀가 먹먹하네. 그리고 지하 1층에 로비가 있어요. 뭔가 호텔 라운지 로비 느낌 나지 않아요? 층고도 굉장히 높고 샹드리엘 이것도 있고 여기 뭔가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소파도 있는데 소파가 되게 괜찮은 소파인데요? 와, 그냥 집에 있기 답답하면 여기 와서 책도 읽고 더낙찰 TV 유튜브도 보고 그럼 딱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면 피트니스 센터. 이런 게 또 잘 돼 있네요. 여긴 한번 나가면 못 들어오는 것이니까 접근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 둘러봤네. 진짜 부동산 가시죠. 전체적으로 층고가 굉장히 높네요. 느낌이 확 또 틀리네, 높으니까. 뷰가 좋죠. 관악산이 바로 다 보이네요. 저 청계산이에요. 김치 냉장고는 기본 사양이고 냉장고는 내가 가지고 와야 되고요. 큰 물건은 안 들어가도 가끔 쓰는 거는 충분히 수납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에어컨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고. 에어컨은 전체 공간에 다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 붙박이 있고 침대를 이렇게 둔 상태로 문 열기에 방해를 안 받아요. 안방이 워낙 크게 빠져가지고 찌랄 건조대까지 쓰실 수 있고 지하에 세대 창고도 하나씩 있어서 난로나 선풍기 같은 거 넣어주시면 좋고요. 감사합니다. 저 집은 11호조 나와 있어요. 전세 껴가지고 그 세입자 조건을 인수하는 조건으로만 10억 이하에 되고 10억 5천에 나온 것도 또 11억으로 올렸어요. 10월에 저희가 10억 4천까지 내봤어요. 근데 지금은 저가에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여기 근처에 아파트 있잖아요. 원형 5구가 지금 얼마예요? 5구가 17억에서 18억. 이거는 그냥 하는 우리 오피스텔
이거 같은 크기의 집들은 다 12억에서 14억, 16억까지 분양을 했고 그래서 빠지지 않으면서 가격을 지켜내면 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가천의 인프라를 누리면서 주가에 사실만 해요. 학군도 좋은 편이고. 초등학교는 좀 걸어야죠. 네, 아주 넓은 쾌적한 길로 갈 수 있어서요. 그것도 좋은데요. 학원이 60분 이상이 들어와 있어요. 도습소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여 개가 들어와 있어서 아이들 예체능 사교육뿐만 아니라 국영수 사교육도 너무 편리해서 이 안에서 편안하게 시킬 수 있어요. 유명 강남에서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국영수도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점이 힐스테이트 부가가치가 다른 오피스텔보다 한 차원 표가 더 높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내부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부동산 통해서 물건을 지금 하나 보고 왔는데 보고 오길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집이 잘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고 온 게 9층이거든요. 방향도 이쪽이에요. 101동이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건물들이 다 막혀 있잖아요. 네. 근데 너머로 이게 청계산 있거든요. 청계산 뷰가 나와요. 오, 산이 다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오늘 물건이 19층. 저희가 총 24층이잖아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와. 그럼 저기서 보이는 뷰는 어떨 것 같아요? 기가 막힐 것 같은데. 네. 또 코너라서 이쪽 면 다 보이잖아요. 네. 물론 이쪽 면은 이제 벽에 좀 막혀 있을 것 같긴 한데 확실히 깔끔하고 깨끗한 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는 못 봤는데 보니까 이거 상가 위에 이게 정원 있지 않아요? 네. 지금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올라가고 입주민들만 좀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앞마당, 물론 이제 아파트의 어떤 조경 느낌 그런 건 안 나는데 그래도 뭔가 쓸 수 있는 네. 마당이 있습니다. 겨우 찾았습니다. 여기가 입주민 전용인 것 같아서 저 한참 헤맸는데 아까 우리가 여기 2층에 정원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있습니다. 와. 지하 1층이랑 1층은 상가가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삼성 오피스텔 갔을 때처럼 조경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또 밖에서 보니까 2층이 뭔가 조경이 돼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와봤더니 있죠. 네. 그래서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그리고 심지어 애들 놀이터도 있어요. 뭐 엄청 크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 우리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제 유아들이 놀기에는 딱 적당한 크기의 놀이터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입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있고 이쪽은 또 상가랑 이어지고 이쪽으로도 길이 또 이어지네요. 그럼 이쪽도 한번 가볼까요? 네. 이 산에 등산 가면 약간 이런 막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정원이 또 이어지네요. 여기는 우와. 102동 정원, 얘는 또 101동 정원. 그래서 정원이 크진 않지만 여기까지 이어지고 또 아마 내부에 들어가면 저 바깥쪽으로도 또 정원이 있어요. 여기는 상가 입주민들이 좀 있는 데인가 봐요. 병원하고 사무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나 한번 지나가 볼까요? 약간 병원 냄새 나지 않아요? 네. 학원들도 여기 있고 해동 검도 헬스장 짐도 있습니다. PT샵.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면 또 정원이랑 이어지네요. 잘 돼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다 둘러보진 못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정원은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절대 금연이네요. 담배 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집에 있기 좀 답답할 때는 이렇게 나와서 뭐 크진 않지만 작은 이런 정원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책도 좀 읽고 좀 더 좋을 것 같죠? 나무들을 보니까 어느새 가을 느낌이 나네요. 그쵸? 벌써 네. 가을이에요. 아무튼 갑시다. 내부에 들어가니까 여기는 확실히 원룸이 없어요. 거의 다 3룸이고 일부 2룸이 있대요. 원룸이 아예 없는 거네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원룸 있는 거랑 원룸이 아예 없이 주거용으로만 만들어진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주거용의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용 84이긴 하지만 서비스 면적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전용 84랑은 또 다르다라고 했어요. 네. 보고 오니까 약간 전용 5구 느낌이 있고 전용 5구보다는 약간 더 큰 느낌은 있어요. 한 전용 70 정도? 그 정도로 깔끔하고 그리고 또 장점이 있었습니다. 뭐요? 층고가 높아, 층고가. 보통 우리가 층고 어때요? 230 내외 정도 되잖아요. 네. 그나마 높다라고 하면 240 정도인데 여기 270이에요. 엄청 높네. 딱 들어가자마자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집만 조금 더 넓으면 제가 사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확실히 층고가 높으니까 신발장도 그렇고 수납장도 그렇고 위에 그러니까 강 PD님 손으로도 안 달 거예요. 사다리 같은 거 있으면 위에 수납하는데도 크게 부족함이 없어요. 방도 3개 빠져 있고 안방에 화장실까지 있고 그리고 이게 2년밖에 안 된 신축이잖아요. 네. 엄청 깔끔합니다.
저는 이제 복도식 아파트의 느낌이어서 약간 좀 답답할 줄 알았거든요. 네. 전혀 그렇진 않아요. 19층이면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그리고 아래 로비도 굉장히 잘 돼 있고 헬스장도 있고 뭐 이래저래 시설은 또 잘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상가가 잘 돼 있잖아요. 네. 우리는 아까 음식점만 보긴 했는데 2층 보니까 지금 학원들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동산 사장님 얘기로는 지금 학원이 60개 있대요, 여기에. 60개요. 여기에만. 예. 물론 이제 초등학교가 조금 먼 거는 단점이긴 한데 학원가가 있으니까 사실 우리 평촌만 가더라도 어때요? 학원 가려면 라이딩 해야 되고 봉고차 기다려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네. 여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바로 옆에 이거 푸르지오 서밋 있죠. 네. 여기 전용 5구랑 이제 가격을 비교해 보면 좋은데 여기 전용 5구가 거의 17억 돼요. 그래서 가격 차이 보면 거의 한 7억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가성비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조경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 내려와서 여기 걸어 다니면 되잖아요. 네. 걷는다라고 해서 막 여기 경비실에 나와서 저기 뭐 오피스텔 사시는 분 아니세요? 하면서 막 붙잡진 않잖아요. 네.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아래 학원가도 누리고 저는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세요. 그러면 영상 늦춰주시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들어가서 한번 얘기해 보시고 여기 서밋도 굉장히 잘 돼 있죠. 하지만 비싸다. 오피스텔은 매도 타이밍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에 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동일 기간 동안 봤을 때 아파트랑 또 오피스텔 보면 상승률이 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아파트요. 아니에요. 오피스텔. 우리가 아파트가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해요. 그럼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규제를 하죠. 뭔가 시장에 대기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집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데 못 사요. 규제가 들어오면 특히 다주택자는 뭐 살 수가 없죠. 투자자는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세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이제 이 아파트 형태랑 거의 비슷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심을 갖는 거죠. 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가격이 확 오릅니다. 네, 확 올라갑니다. 한순간에 올라가요. 왜냐하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3주택자, 4주택자라고 하면 취득세만 어떻게 해요? 8%, 12%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취득할 때 4.6%라고 했죠. 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몰리죠. 그 한순간에 올라갔다가 아파트 가격 규제를 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떨어졌다 싶으면 또 어때요? 규제를 완화하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그때는 굳이 오피스텔 안 보고 다시 아파트 보죠. 네. 그러면서 오피스텔 가격이 확 빠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확 올라갔다가 확 빠지죠. 네. 지금 아파트들 가격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많이 올랐잖아요. 일부 이제 지역들은 못 오르긴 했지만, 근데 이 오피스텔은 가격이 이게 2년 됐잖아요. 분양가에서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근데 아직 오르지 않은 거죠. 지금 오르지 않았을 때. 그리고 사람들 지금 아파트 막 집중할 때 네. 오피스텔을 미리 사놓고 조금 기다리신다라고 하면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2년 안에는 오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한참 올라갈 때 그때 잘 팔고 나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택수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정리해 드렸죠. 네,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취득할 때는 몇 퍼센트? 4.6%. 네, 주택수 상관없이 무조건 4.6%. 취득할 때는 주택수에 대한 어떤 중과가 전혀 없죠. 네. 하지만 내가 이거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택 살 때는 영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는 아파트를 사고 오피스텔을 샀는데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샀다. 그럼 세 번째 주택은 이제 3주택자. 그래서 취득세 얼마 내야 돼요? 지방소득세까지 8.8% 내야 되는 거죠. 이런 영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오피스텔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 있더라고요. 오피스텔의 장점이요. 네. 우리가 대출 받을 때는 또 주택수에서 포함이 안 돼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특약이 있는 약정이 있는 대출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1주택까지는 괜찮은데 주택수를 하나 더 늘리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러신 분들은 오피스텔 사셔도 은행에서는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으니까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혹은 우리가 전세 대출 받으면 주택수 몇 개까지 늘릴 수 있어요? 하나만. 주택이 2개 되면 전세 대출 상환을 해야 돼요. 네. 그럼 이러신 분들도 오피스텔은 괜찮다. 주거용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은행에서 대출 취급할 때 아예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특약 조건들 있잖아요. 네. 주택수 제한하는 어떤 약정이 들어가 있는 대출 받았을 때 오피스텔은 사도 전혀 무방하다. 엄청난 장점인데요, 이건.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중에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전세 대출 때문에 다른 주거용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오피스텔도 매력적이네요. 시기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어떤 특징들을 잘 알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 또한 우리가 충분히 시세 차익을 갖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과천이 입지가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4호선 이제 과천 정부청사역이나 과천역에서 지하철 타면 강남까지 거의 10분이면 가죠. 네네. 서울역까지 15분이면 가죠. 여의도까지도 20분밖에 안 걸려요. 굉장히 가까워요. 그런데 여기 또 뭐가 생겨요? GTX-C. 그러면 삼성역까지 10분. 그리고 또 확정은 아닌데 위례 과천선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월판선, 이 과천 정부청사역 바로 다음 인덕원역 들어오면 여긴 또 어때요? 교통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과천에 이런 주거용 아파트가 뭐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근데 과천에도 아직 건축을 하지 않은 땅들이 좀 있잖아요. 건축하지 않은 땅들 많이 없을 거예요. 아, 많이 없어요, 네, 과천에? 그나마 이제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해야 될 거 몇 개 남아 있고, 그래서 한정적이다. 생각보다 여기도 공급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여기 또 장점이 뭐예요? 친환경적인 느낌들 있죠. 좀 느끼지 않았어요? 걸을 때마다. 확 느꼈습니다. 네. 산도 있고 하니까. 여기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관악산, 그리고 이쪽에 청계산, 그리고 거의 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여기 가면 서울대공원, 동물원도 있고, 그래서 오늘 물건은 괜찮다 하고요. 이제 마무리하고 가보시죠. 가시죠. 고양이다. 안녕. 무섭게 쳐다보네요. 누가 고양이 밥을 저렇게 주나 봐요.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네, 안녕. 고맙습니다. 그 이름 뭐고? 네. 교수아 전에 니하고 나고 순대국밥 모았는데 그 집 이름 뭐고? 아, 서일 순댓국. 서일 서일 아니고 서일이요. 그게 서일 네. 어, 네, 알겠습니다. 어.